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확보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제작 관리 및 자료와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이번 디자인 개발물 디자인 등록하려 하는데 절차 좀 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은 어디다 한다는 거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적재산권 확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확보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디자인 결과물 관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을 위하여 최종 디자인 파일,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각각 소유할 수 있다. 향후 디자인 개발 참고를 위해 각종 콘텐츠와 이미지 데이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류, 보존, 폐기할 수 있다. 합리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시안 디자인 개발 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류, 보존, 폐기할 수 있다.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콘텐츠 내용을 파악하여 데이터의 보존, 응용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차후 디자인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의 제작 배포로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을 통하여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디자인 결과물 관리, 지식재산권 확보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디자인 보완하기,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하기 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2차 콘텐츠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특허청,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확보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주제에 이 데이터베이스란 용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자료 보관과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최종 디자인 데이터와 결과물을 보관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형태는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보관하는 별도의 기준도 있나요? 네, 지류 형태 결과물은 형태와 여분을 감안해서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웹하드나 외장하드와 같이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죠. 네. 단 추후에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은 저장해 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를 보관하면서 네.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최종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면 요즘은 특허처럼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보면은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은 이 디자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디자인의 저작권 확보를 하기 위해선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강사님의 강의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디자인 데이터와 결과물 전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집하고 분류해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의뢰인과 디자인팀이 각각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콘텐츠와 이미지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최종 디자인의 2차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류 형태의 결과물은 형태와 여분을 감안하여 수량을 확보한 후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서버 혹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한 웹하드와 외장하드와 같은 다양한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디지털 파일의 경우 재생산 자료 활용을 위하여 원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원본 파일로 저장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파일 시스템이 가진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소프트웨어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저장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요. 사용자는 직접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며 어떤 처리를 원하는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수행한 후 그 결과만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구조나 데이터 접근과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접근 방법이 변경돼도 사용자가 미리 알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데이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의 기능은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거나 이미 정의된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조작 기능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삽입, 삭제, 수정, 검색하는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기능은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도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삽입, 삭제, 수정하는 연산을 한 후에도 내용이 일관되면서 무결성을 유지하게 하고 장애가 발생해도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어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여 보안을 유지하도록 제어하죠. 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도록 제어합니다. 이런 현대적인 의미의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바크만 다이어그램으로 잘 알려진 찰스 바크만 박사가 정립했는데요.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근무하면서 1963년 최초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IDS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활용이 쉬워야 하기에 인터넷을 활용한 대용량 서버를 기반으로 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된 자료들은 차후 저작권의 제반 자료에 활용되며 다음 프로젝트 개발 시 수집할 자료의 대상이 되며 2차 콘텐츠 제작의 원소스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인서 씨와 함께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디자인 결과물도 나왔는데요. 네. 민서 씨, 디자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관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가 많으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디자인 결과물을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요. 네. 문서와 파일 자료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인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나 자료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관리하며 자료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디자인 결과물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각종 컨텐츠나 이미지 데이터는 사내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보존하고 폐기하면 되는데요. 폐기 문서나 파일은 보안에 유의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 디자인 개발 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분류해서 보존과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안 개발의 중요한 자료는 백업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죠. 그럼 요즘에는 네.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와 컨텐츠의 내용을 파악하여 수시로 데이터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디자인 소스들은 자료의 유형별로 구분해서 저장하고 프로젝트의 명칭, 목적, 개요, 세부 시행 결과를 정리해서 기입하고 하는데요. 디자인 자료나 기밀 서류 같은 것은 업체 성격상 보안에 유의해서 경쟁 업체에 유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보관된 데이터 자료가 필요할 때는 네. 언제든 꺼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창작물로 재강화할 수도 있고 신규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그러면은 트렌드가 되는 데이터 소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후 시안 개발의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도 얼른 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사님,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업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디자인 데이터와 결과물 전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고 의뢰인과 디자인팀이 각각 소유할 수 있는데요. 지류 형태의 결과물은 형태와 여분을 감안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인터넷을 활용한 웹하드와 외장 하드 같은 다양한 저장 장치를 이용해 데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데요. 원본 파일로 저장하여 추후 재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활용이 쉽도록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인데요.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해 저장함으로써 자료 검색과 갱신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대용량 서버를 기반으로 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의 제반 자료에 활용되며 다음 프로젝트 개발 시 자료를 수집하고 2차 콘텐츠 제작의 원소스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들어보시죠.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과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등록, 상표, 상호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전통적 의미의 지적재산권, 예컨대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포함되는데요. 기업의 산업활동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소정의 특허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며 실용신앙권은 특허 발명보다 고도하지는 않으나 창작성에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안에 대한 독점권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상인이나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디자인은 영어의 디자인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 디자인, 광고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과 같은 시각 디자인, 생활 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 디자인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며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예제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 인터넷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 신품종 종자, 지리적 위치, 정보 같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을 통하여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같은 특허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특허 출원 여부를 점검하고 디자인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취득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출원이란 신규 발명을 한 자가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명세서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 사항이 있는데요.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로는 명세서와 요약서, 도면 같은 것으로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 범위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출원인과 발명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허 등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법 규정을 보면 신규성,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예외의 경우, 진보성, 일군의 발명에 대한 일특허 출원의 요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같은 것이 있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된 발명은 출원 순서대로 심사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심사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가능하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는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심사 청구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착수됩니다. 출원한 발명이 우선 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의 신청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심사에는 대략 3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출원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과 동시에 또는 1년 6개월 전이라도 조기에 공개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권 설정 등록과 존속기간입니다. 심사관의 심사에 의해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등록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일시 납부해야 되는데요. 4년분부터는 1년분씩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소정의 특허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실시권은 그 효력에 따라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써 독점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통상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일정 조건 하에 업으로써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권,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법정 실시권과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국가의 강제권 발동에 의해서 인정되는 강제 실시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인서 씨와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윤서 씨, 지금부터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청 과정을 알아볼게요. 네. 그럼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은 디자인의 결과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서 네. 디자인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디자인 결과물을 등록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네. 명세서와 요약서, 도면 같은 것이 있는데요. 특허청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파악해서 준비하고 디자인 등록 요소를 규격에 맞게 제작해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에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권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최종 완성품의 공표와 배포로 발생합니다. 최종 디자인 결과물의 등록으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한 거죠? 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을 통해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키프리스 같은 특허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특허 출원 여부를 점검하고 디자인 등록 절차를 밟는데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면 법적인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 결과물은 등록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기준이 바뀐 것은 없나요? 네,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 특허청에서 디자인 심사 기준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디자인 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디자인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요? 네, 그동안에는 육면체, 원기둥 같은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물품 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면 기능이나 장식 같은 것을 가능한 제거해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디자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단순함과 간결함.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용의 창작 판단을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할 거라고 하네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기서 물개 박수 한번 가도록 할까요? 물개 박수 너무 반가우니까. 네, 개정된 내용만은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는 하나의 도면에 하나의 디자인만 나타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가루나 구슬 같은 걸로 만들어진 디자인이요. 그런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그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될 수가 있어야 돼서 지금까지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모든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디자인으로 이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네. 각설탕, 고형 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돼서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기능적인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 여부 판단 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해서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확실히 더 많은 디자인 결과물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디자인은 소중하니까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이 더 좀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오늘도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렇죠. 네, 강사님이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의 도움으로 지식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윤서 씨. 특허청 사이트에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윤 팀장님, 디자인 등록에 필요한 자료 정리했습니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윤서 씨, 고마워요. 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속해 있는데요. 특허권은 소정의 특허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며 실용신안권은 특허 발명보다 고도하지는 않으나 창작성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안에 대한 독점권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상표에 대해 특정인이 가지는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을 말하는데요. 디자인은 영어의 디자인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디자인이라 하면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은 이런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며 신지적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 인터넷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 신품종 종자, 지리적 위치 정보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키프리스 같은 특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허 출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을 통해 디자인 등록 절차를 밟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